20년 전에 쌍교라는 갈비집을 열게 됐습니다. 음식은 깔끔하고 정형화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조그마한 공장을 해야 되겠다.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가치를 팔고 가족 간의 이런 행복을 팔고 또 쌍교에서 얻는 이익으로 또 사회에다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제 역할이지 않는가? 우리나라에 돼지갈비 숯불 하면은 완전 조리가 돼서 나오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선두주자로 지금 돼 있고, 원래는 중장비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다가 시골 집에 부모님 집에 2층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1층은 거주를 하고 2층에다가 증축을 해서 갈비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다리가 2개 있는 원래 차량이 다니는 다리, 일제 강점기에 나눈 철길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불리는 지명으로 쌍교라는 다리가 2개 있다 해서 그 이름을 따서 쌍교 숯불 갈비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담양 본점에서 20년간 식당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점으로 지금 광주광역시에 송정점, 노대점 2곳이 있고, 충청도, 전라도 광양, 그다음에 제주도에 또 가맹점으로 3곳이 있습니다. 현재 매장 규모가 늘어나고 서비스도 더 확대하다 보니 공장을 신축했고요. 공장의 역할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육류와 소스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그다음 납품까지 현재 쌍교 프라임이라는 공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가 좀 애진 곳이고 큰 대로변에서 한 200-300m를 들어와야 되는 곳에 있고, 또 앞에가 편도 1차선 도로가 이렇게 접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무모할 정도로 시작을 한 거죠. 뭐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작을 했으니까요. 일단은 지리적으로 관광지와는 한 차로도 한 15분 정도 거리여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위치에 있어서 이 위치에 있어서 장사가 안 된다. 왜 여기에 있냐? 관광지에 있어야지. 주변에 있어도 지금 장사하기 힘들 텐데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애진 곳에 있다 보니까 대로에다가 간판 차량을 1톤차에 간판을 올려서 차량 홍보를 하고, 또 4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대형 면을 따고 그 버스에 랩핑을 해서 항주를 이렇게 고객을 모시러도 다니고 큰 대로에다가 차를 이렇게 내놔서, 지금은 좀 흔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진 초창기로 그런 일들을 시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입소문이 나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홍보를 마케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돼지갈비라는 음식을 하다 보니까 돼지갈비가 단가 면에서나 또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할까요? 돼지갈비를 하니까 비싼 소고기를 하고 싶고 그 음식은 성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터가 있어서 그곳에 이제 소고기 전문점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막상 또 소고기 전문점을 시작하니까 정말 좋은 고기만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단계를 거쳐서 제가 직접 소를 기르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유통을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소고기점을 2년 한 3년여 하다가 그것도 실패를 하고 이렇게 닫게 되었습니다. 그 오픈했던 소고기집은 어떻게 보면
갈비집처럼 갈비집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냥 더 잘 팔아야지, 더 잘 남겨야지라는 생각으로 오픈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었죠. 이건 또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포기하셨죠. 물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많은 이제 시설이나 비용은 그대로 그냥 깨지는 부분이었겠지만 기존에 이렇게 나오는 찬들이 18가지 이 찬까지도 내드려 봤는데 드시긴 하는데 이렇게 먹을 게 없다라는 이걸 많이 하셔서 여러 실장님들을 바꿔도 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 끝에 지금의 또 어떤 한 실장님 만나고 또 연구를 하게 되어서 지금의 찬을 바꾸게 되고 그 바꾸는 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찬보다는 한 가지, 두 가지 진짜 고객이 드실 수 있는 찬을 드리는 게 고객들이 훨씬 더 나은 이렇게 상차림을 바꾸게 된 계기고 그 상차림을 바꿈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그걸 정말 좋아하셔서 지금의 쌍교를 이루게 됐고 그때부터 저도 또 이 대학교의 외식 과정에 최고 고위자 과정을 다니면서 거기서 배우고 또 그 뒤로 또 해외 연수라든지 음식에 대한 걸 서울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눈들이 좀 열리고 이렇게 밝아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 감만 믿고 그다음 내가 보고 들었던 거를 바탕으로 외식업을 하려고 했다면 막상 배워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게 가장 커서 배우고 적용하고 또 배우고 현재 지금도 배우고 계시거든요. 코로나 때도 배우셨고 매출이 안 나와도 배워야지 성장을 할 수 있고 유지를 하려면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게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담양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멜라민이라는 이런 식기류를 주로 찬 그릇을 썼는데 저희는 그러면서 이 음식도 바뀌지만 음식에 담는 이게 그릇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이렇게 옹기로 해서 정말 항아리 뚜껑만 사와서 그걸로 반찬을 거기에다 담아서 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고기를 담양식 갈비는 주방에서 다 구워져서 나오다 보니까 따뜻해야 되는데 끝까지 따뜻하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인데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방자 유기를 이용을 해서 방자가 열전도율이 좋아서 그걸 사용하고 밑에다 고체 연료를 넣어가지고 그걸 다 드실 동안 식지 않게끔 유지할 수 있는 차별화도 시키고 고객이 만족을 이렇게 드실 때까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제가 선두주자로 그걸 바꾸게 됐죠. 저는 처음에 그거 했을 때 그 방자 유기가 가격이 좀 나갔었어요. 근데 우리 쌍교가 그 당시에 뭐 막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다 구입해서 할 때 근데 사장님께서 과감하게 고객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과감하게 바꾸셨어요. 확실히 방자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님들이 조금 더 상차림에 대해서 고급화된 이런 차별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또 물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그릇으로 담아서 가게 되면 금방 좀 이렇게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 음식인데도 금방 식게 되거든요. 따뜻해지고. 근데 확실히 방자에 나가서 저희들이 나가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한 감이 좀 더 오래 유지되면서 좀 더 만족도는 높고요. 지금 저희 회사에 이렇게 여러 명의 이렇게 주방 쪽 경험자들이 있어서 그 주방 경험자들과 일주일에 항상 월요일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 때 어떤 찬을 바꾼다든지 소스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가져오고 또 그걸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 과정에서 통과를 하면 그걸 또 이렇게 매장에 내놓고
또 그걸 시판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더 좋은 음식들이 나오는 것 같고 더 맛 좋은 거, 또 맛도 맛이지만 또 건강에 맞는 소스를 또 개발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쌍교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담양식 갈비에 맞는 제일 좋은 브랜드를 쓰는 게 첫 번째고, 항상 숯불로 인해서 주방에서 모든 조리를 끝내가지고 아기가 됐든 어떤 노년에 정말 힘드신 어르신들도 편하게 와서 오셔서 이렇게 테이블에 불이 없으니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항상 서비스에 만족이 가게끔 이렇게 해드리는 거, 그게 쌍교의 최고의 장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양념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념 자체에 대한 부분은 우선 이제 대표님께서 초창기 때 많이 이제 개발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사람의 입맛이 많이 또 바뀌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조금씩 그런 것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개발도 하고, 그리고 항상 고민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식자재 부분에 있어서 좀 아끼지 않고 최대한 좀 좋은 식자재를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이런 장을 만드는 부분들 또한 이렇게 배합이라든가 레시피화를 해서 최대한 조금은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보면은요, 그냥 멜라민 식기라든가 그냥 간편한 식기 위주인데, 그런 식기부터 갑자기 바뀌었다든가, 안 그러면은 이게 메뉴가 색다른 맛이 갑자기 또 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 철 따라 또는 뭐 어떤 때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계속적으로 그냥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혁신하려고 하시는 이 모습이 앞으로 이 기업의 경쟁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원래 돼지갈비가 일반 돼지갈비만 있었습니다. 근데 매운 돼지갈비가 저희가 최초로 지금 있는 건데, 옛날에는 매운 돼지갈비라 하면 그냥 고추장을 발라주는 매운 돼지갈비인데, 저희는 그 맛있는 매운맛인데 독하지 않고 당기는 맛이고, 그게 저희한테 제일 맛있는 그런 소스 개발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코다리찜에 들어가는 코다리 소스가 또 그 매운맛과 어울리는 이런 소스를 개발한 게 제일 크지 않았는가. 그 양념을 만들면서 어떤 온도에서 또 어떤 걸 먼저 투입을 하고 어느 온도에서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스의 맛이 또 좌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어가는 와중에 뭔가 한 가지를 빠뜨리거나 그러다 보면 맛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이제. 할 때마다 맛을 봐야 되고, 할 때마다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뭐 틀리면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재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맛보는 거는 하루에도 한 수십 번씩 맛은 봐야 되니까. 집에서 있으면 음식이 나오는 그 채널이라든가, 특히 우리 많이 보는 백종원 뭐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 또 동영상 같은 거, 음식에 관계된 것들, 또 식품에 관계된 것들, 조리에 관계된 것들을 계속 그 영상을 봄으로써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있으면 또 이사님이나 기타 그 저희 주방에 음식을 하고 계시는 관리자분들께 또 이런 영상을 봤는데 이거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어떤 소스도 드리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내가 다른 식당에서 일을 해봤고 다른 식당에서 대표랑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사장은 그냥 그렇게 흘리더라.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야기했던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들어주고 의견을 한번 공유해보고 괜찮은 아이디어네. 좀 더 아이디어를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쌍교였던 것 같습니다. 쌍교라는 곳이 어떤 고객에게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가치를 팔고 가족 간의 이런 행복을 팔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제가 또 쌍교에서 얻는 이익으로 또 사회에다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제 역할이지 않는가, 쌍교의 역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객 중심의 철학으로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해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음식을 만들지만 음식의 최종 목적지는 건강하려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매장에서 제공되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반찬이나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를 항상 유지하려고 직접 시장이나 이런 데도 직접 컨택하시고 관리하시고 고객 중심의 경영이 지금의 쌍교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입사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한결같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항상 고객이 행복해하는 음식을 만들어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게 변치 않고 늘 한결같다면 저희 쌍교가 성장하는 또 밑거름이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상품이 나와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어떻게 하면 집에서 숯불을 필 수 없는 실정인데 그 숯불 필 수 없는 걸 어떻게 집에서 맛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직원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또 그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숯불로 숯불 향을 입혀서 숯불로 직접 구워서 그걸 급냉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맛이 또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유통을 하려면 또 냉동을 해야 되는데 냉동 상태인데도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첫 번째는 숯불 향을 어떻게 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제품들은 진공 포장 기술을 빌려가지고 포장과 급냉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숯 향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 시설에 들어가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에 가장 크게 뒀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제품을 시작하는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시작하는 스타트를 누른 사람인데 그 시작 버튼 누르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왜냐?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3, 4명이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고객한테 선보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고객한테 바로 이렇게 제품을 드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숯에서 오랫동안 구우면 타잖아요. 타지 않으면서 진한 숯 양이 나오는 그 정점까지 계속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식해보고 또 이거를 그 자리에서 시식할 때는 정말 숯불 향이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진공 포장해서 이거를 냉동을 한 다음에 적정 기간 보관을 한 다음에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동시켜서 전자레인지에 구워서도 시식해보고 또 프라이팬에 구워서도 시식해보고 또 전자레인지에 몇 분을 이걸 데워야 되는지 또 실온에다는 몇 분을 놔둬야 되는지 엄청난 테스트를 하고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 관리자가 수시로 모여서 또 한 사람만 그걸 하면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모여서 그거 시식해보고 서로 또 토의하고 이런 점이 부족하다. 그 점 또 보완해서 또 시식하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저희가 숯불향을 입혔다 하더라도 냉동 급냉을 한번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유지가 많이 될까 싶었던 생각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참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개발을 했었거든요. 급냉 시설이라든가 또 고기를 구우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준 결과 그래도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숯불향이라든가 뭐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나와서 손님들 같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이런 즉석 고기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간편하게 먹었는데도 숯불 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이 저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많은 또 직원들이 있으셔야 또 쌍교라는 데가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 지금은 본점에는 지금 20년 가까이 되신 직원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버텨주시고 또 같이 일해 주시고 그분들이 없으면 쌍교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분들도 이곳이 정말 이렇게 정년하실 직장이다 보니까 그것에 많이 신경을 써드리는 게 제 목표고 같이 상생하는 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편의를 좀 많이 봐주시죠. 이게 애기 엄마들도 있을 것이고 애기 아빠들도 있을 것이고 애들이 만약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집에를 가서 애를 봐야 돼, 케어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그냥 그런 거를 눈치 안 주시고 눈치 같은 거 안 주시고 그대로 이제 얼른 가서 애기 케어해라 이렇게 부담 없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반 식당들도 그러겠지만 저희 또한 주말 비중이 큰 이런 업종이라서 주말에 사실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주말에 가족들끼리 놀러 갈 수 있는 경우가 좀 쉽진 않거든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복지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매장을 일단 자주 찾아오신 분들이 바로 매장 옆에 살고 계시는 동네 주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동네 주민들의 응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성장했다고 저희 대표님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본점 담양 매장 같은 경우는 포장된 갈비를 3개에서 5개 가구 정도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순회해서 갈비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베푸시고 또 실천하시고 사랑으로 저는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저희 회사 이번에 멘트가 사랑합시다거든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가족 말 그대로 가족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으로 같이 동행하는 기업이 되고 싶은 게 큰 이제 기업적으로는 목표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 테이블에서 굽지 않는 갈비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이 없지만 그것을 전국 어디에서든지 드셔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전하는 첫 번째 선도자가 되고 싶고 그냥 쌍교에 음식을 파는 쌍교가 아니라 어떤 가치, 어떤 행복을 팔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이 기업은 100년 가는 기업 어떤 누군가가 말을 해도 그 기업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음식의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앞으로의 쌍교를 만드는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쌍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쌍교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성장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주민들과 모든 게 다 상생하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쌍교의 앞으로의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한 7, 8년 동안 만나왔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역발상, 창조적인 파괴, 그야말로 혁신이 없이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결정도 굉장히 빠르신 분이에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능력이 이분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공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 수직 계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케팅 능력도 함양을 하면서요. 앞으로 뭐 애식 산업에 있어서 전국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교는 저에게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쌍교는 가족이다. 같이 발전해 나가고 믿지만 얄미워할 수 없잖아요. 한 8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삶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일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제 집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좀 편해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제 삶인 것 같아요, 이제는.